자,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점을 유의해 봐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주에는 변동성이 큽니다. 미장은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감소하고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작고 변동성은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연휴 기간 동안 거래량 감소로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감소하면서 가격 변동이 커지는 거고요. 기간 투자자들은 종종 거래를 줄이거나 휴가를 떠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운전대를 쥐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및 연말 기간에는 시장 활동이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감소로 인한 더 큰 가격 변동성이 있고 휴일 이후 거래일의 수익률은 약간의 마이너스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휴일 이후 목 그리고 금 이때 수익률이 약간의 마이너스일 경향이 높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랠리로 월화까진 좋고 목금은 살짝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밈주나 테마주들이 특히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자주들 그리고 드론주들이 크게 변동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온큐, 펠란티어 그리고 아처리나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회사들이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주인데 이 산타 랠리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호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부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에서 주말에 통과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까지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연장했고 이로써 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 정부 셧다운이 시장에 리스크를 줬는데 그 리스크가 완화되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PCE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PCE 물가지수가 전체적으로 0.1% 정도 낮게 나오면서 시장의 호재가 되었고요. 헤드라인, 근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0.1%씩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지난달이랑 똑같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염려하던 부분은 이제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할까봐 걱정했는데 이 불확실성 그리고 리스크도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 완화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번 달에는 좋게 나와서 이제 다음 달까지는 걱정이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CE 물가지수가 나오고 연준위원들이 특히 비둘기적으로 나왔어요. 원래 굴스비는 비둘기이긴 하지만 금리 결정권이 내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굴스비가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년에 금리 인하 쪽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굴스비가 얘기를 하길 PCE 데이터는 예상보다 좋았으며 인플레이션이 2%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도 나왔는데 PCE 물가지수가 나온 뒤에 바로 인터뷰를 했는데 경제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를 한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위원이 나와서 4번 금리 인하를 할 걸 2번 하겠다라고 제롬 파월도 굉장히 긴축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용시장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물가지수가 다시 오를 거에 대한 염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물가지수가 상당하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나타냈습니다. 달러당 원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렇게 크게 환율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는 총재들이 비둘기적인 포지션을 내놓으면서 제롬 파월이 매파적으로 얘기했던 것보다 더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PC 물가지수도 잘 나오고 여는 총재들도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장 채권 금리도 소폭 하락하고 이 공포 탐욕 지수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FOMC 때 14불에서 28불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PC 물가지수가 나오고 여는 총재들이 비둘기적으로 얘기하면서 변동지수가 다시 1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에서 29까지 FOMC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 PCE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29에서 18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가 다시 내려왔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왔죠. 이 FOMC 때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크게 하루 폭 하락이 있었는데 그때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상승 추세에서 벗어난 자리가 보이죠. 근데 여기서 말아 올렸습니다. PCE 물가지수가 잘 나오고 여는 총재들이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그 연말 랠리 분위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는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작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이 PCE 물가지수 잘 나왔고 여는 총재들도 비둘기적으로 얘기하고 정부 셧다운도 피하게 되고 심리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번 주에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 줄지 아니면 이 상승 추세에서 다시 하방 추세로 내려오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악재도 몇 가지 있어요. 이번 주는 시장이 좋을 수는 있지만 내년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의 기조가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어지간해서는 물가지수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져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연준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시사한 거예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해서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50bp나 했었죠. 그때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럴 때였는데 연준이 50bp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확 서포트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포트해주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내년 1월에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현재 금리가 4.25에서 4.5%인데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할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할 가능성을 36%로 보고 있고 두 번 할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고 세 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13%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는 확률을 16%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긴축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경제가 안 좋아져도 연준이 도와줄 가능성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해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이제 다시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슬슬 어려워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1월 20일에 백악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글로벌적인 불확실성도 존재를 하고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글로벌적으로 무역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우려가 생기게 되겠죠. 거시 경제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만약에 커진다면 물가지수가 오르고 연준은 물가지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하락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내년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월, 화, 수까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셧다운을 피했고 PCE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고 여는 총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랠리까지 있게 되면서 크리스마스 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핸들을 잡으면서 월, 화까지 시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목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면서 관세나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물가지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올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튜브 통틀어서 가장 신속하게 시장 상황을 전달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안 하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